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는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지표 호조가 긴축 우려로 연결이 되며 오히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에너지는 약했고 외국인의 셀코리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확실성 장세 속에서 그나마 안전지대로 평가됐던 반도체주들이 미국 기술주 급락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죠. 네, 반도체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던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 밑으로 주저앉았는데요. 엔비디아에 연동돼 불황기 속에서도 주목받았던 반도체주들이 오늘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HBM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던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약세를 이어갔고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등도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한숨을 돌렸던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10월 들어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6조 8천억 원으로 올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 8월 거래 대금 12조 원대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인데요. 증시를 이끌었던 2차 전지주가 휘청거리면서 거래가 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혼돈의 2차 전지 지금이라도 팔까입니다. 코스닥 시총 1위와 2위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고점 대비 주가가 반토막 난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와 함께 2차 전지 랠리를 이끌었던 포스코 그룹주도 시가총액이 지난 7월 고점 대비해서 45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급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네,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가 나란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상승 탄력은 줄었지만 에코프로가 2%대, 에코프로 BM도 2%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 그룹주도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포스코 DX가 8% 상승으로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완성차 호실적 부품주 청신호입니다. 어제 현대차가 3분기 다시 한번 최대 실적으로 위용을 뽐낸 가운데 오늘 기아도 전년 대비 272.9% 상승한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나란히 호실적을 발표를 하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 좋았죠. 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는 나란히 하락한 반면 완성차 호실적 훈풍에 부품주들이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현대모비스가 2% 가깝게 상승했고요. 하반기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에코플라스틱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완성차 호실적 훈풍이 불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현대모비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 매도의 기술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혼돈의 2차 전지 지금이라도 팔까입니다. 2차 전지 지금 그야말로 혼돈의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데 2차 전지를 팔고 안전한 예금으로 대피하라는 전문가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투자자분들은 성장성에 기대어 있다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맞이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부각되는 불확실성을 견뎌야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조금 기점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지 부장님께 여쭤볼까요? 제가 일단 차트를 좀 띄워놓았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게 띄워놓은 차트가 코스피 연봉입니다. 연봉 차트인데
이게 지금 그 요거 파란색 선이 이게 이제 10년 선이에요. 코스피 이동 10년 이동 평균선이고요. 항상 이 10년 이동 평균선 부근 또 이하에서는 역사적인 기회였습니다. 이때가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당시고 그리고 이게 작년이고요. 이게 올해 현재인데 제가 작년 9월 10월 달에도 아무리 이제 시장이 안 좋고 하방론자들의 논리가 강하더라도 코스피 10년선 부근 또 이하에서는 주식을 절대 파는 게 아니다. 네. 그때가 항상 기회라고 말씀드렸고요. 대략 2,300 라인 정도가 이번에 코스피 10년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종가가 2,302포인트니까 지금 기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 10년 이동 평균선에서는 항상 역사적 기회였다는 것들을 인식하다 보면은 네. 지금은 이제 만약에 주식이 물려 있는 분들한테는 좀 힘들겠지만 버텨야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또 현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현재는 이제 지수가 이제 저점을 잡는 구간에서 변동성이 있지만 그런 변동성에서 장중 조정 시에 계속 모아가는 전략은 나중에 큰 수익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이제 그 속도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거는 2025년도와 2026년도입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은 내년도에 다소 좀 그 슬로우다운 될 것에 대한 그 염려가 들어간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가면서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시장의 전기차 분야에 그 미국 시장에 투자된 금액이 6,140억 달러 정도에서 830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 특히 2025년도, 2026년도에 급성장을 얘기를 하고요. 이게 관련된 초당적인 인프라법이라든가 반도체법, 그 IRA법 등이 미국 투자에 위치한 그런 지원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의 뭐 단기적인 이런 어려움보다도 제가 계속 강조드린 2025년도 이후를 보셔야 된다라고 봐서 2025년도, 2026년도에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의 반영 2025년도에 가장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최소 2025년도까지 보자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뭐 꾸준히 이제 2025년 이후를 봐야 한다, 그때까지 홀딩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뷰를 주셨었는데 사실 그 하락의 초입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대응이 또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2차 전지가 또 어려운 게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 발표도 있었고 부정적인 전망이 지금 촉발이 되고 있고 또 뭐 GM과 포드가 전기차 생산 확대 계획을 지금 축소를 했고 또 국내에서는 LG엔솔이 가장 또 크게 빠졌는데 내년 매출 성장 둔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개발에 오히려 속도를 낸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좀 엇갈린 행보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행보를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의 전략은 타 업체와는 다르게 시장 점유율 확대, 그다음에 이익 같은 경우가 완성차 판매에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에 수익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로는 단가 같은 경우를 인하하는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GM이라든지 나머지 업체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단계를 좀 늦추고 있는 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넘어가는 단계 안에서 아마 그 매출적인 측면에서 마진이 좀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아마 확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의 전략은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명확한 드라이브 라인을 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반이 넘어가면서 해외 시장, 그다음에 국내 시장, 울산에 증설을 발표를 했었고요. 네. 구체화된 부분은 지금 내년에 기아차의 뭐 광명 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를 생산을 할 때 연초에 내년 초죠. 구체적인 생산에 대한 부분의 캐파 어느 정도로 연중에 생산할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판매에 대한 단가가 정해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전기차 판매 단가와 목표치 같은 경우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2차 전지 가운데서 오늘 매도의 기술에 저희가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를 올려봤는데 두 분은 어떤 뷰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다 기분 좋게 이제 고사인이 켜졌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다 어려운 주주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 포스코홀딩스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보기가 좀 약할 정도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성우 이사께서는 지금은 좀 뭐 팔 구간이 아니다 정도의 뷰이실까요? 지금이 지수의 바닥을 잡았고 턴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시장은
외바닥으로 반등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여기에 더해져서 수급 같은 요인이 신용 잔고가 한 1조 중반 정도 더 줄여야 되고 실제 이 부분이 줄더라도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오는 단계에서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 뭐 선물의 매수 개수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수급 그 부분을 확인하고 턴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우선은 고를 드린 요인은 낙폭 과대로 인식이 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여기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둬서 고를 드렸고요. 좀 전체적인 면은 우선은 시장을 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네. 이 구간 안에서는 종목을 뭐 뒤에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종목들을 추려놓을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예상을 하시지만 한 번 더 바닥이 와야지 이제 찐 상승이 이제 방향이 올라가는 곳으로 좀 잡힐 것이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자, 이창화 부장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시가총액이 지난 7월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무려 45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지만 3분기 실적 부진이 가장 큰 타격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4분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거든요. 이 포스코홀딩스의 단기적 악재 여파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궁금하고, 그 컨콜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리튬 사업의 선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포스트홀딩스가 사실은 9월 달까지 잘 버티다가 이제 주가를 이제 그 조정받은 이유가 그 이제 파업 이슈 때문에 그 10월 달에 원래 그 준공 예정이었던 그 광양의 광산 리튬 공장 준공이 연기가 됐습니다. 대략 1개월에서 2개월이고 언론상에서는 지금 한 11월 달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12월 정도로 좀 더 한 2달 정도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0월부터 이제 조정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 동사의 이제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려고 하면은 일단은 본격적인 반등은 광산 리튬 공장이 준공이 되고 나서 내년 4월 달에 아르헨티나 그 염호 리튬 공장이 준공이 돼야 그때도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이고 시세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매물서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통 이제 광석형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리튬 전에 스포디움 가격에 거의 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리튬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거의 동행을 하기 때문에 마진은 유지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염호 같은 경우도 제품 가격도 거의 지금 톤당 5,000달러 내외를 추정하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 가격이 2만 달러 중후반에만 위치해도 충분히 동사가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80~90%대 영업이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어떤 그 가이던스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30달러 정도로 그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거라서 네.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가격적 매력은 있는데 주가 움직이는 타이밍이 일단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여기만큼 지연된다는 것이고, 이제 본 게임은 내년 4월부터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잘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를 비중을 늘리거나 추가하는 타이밍은 한 12월 정도로 타이밍을 좀 늦춰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성희 이사께도 전략을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뷰가 굉장히 좀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장기 투자자들이 이제 많은 종목이기는 한데, 지금 뭐 한 번 더 바닥을 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우선은 뭐 그냥 개의치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미 대선, 뭐 IRA 뭐 이런 것들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다른 데서 기회를 찾아봐야 할지, 어떤 전략이 더 좋다라고 보세요? 우선은 지금의 관점 안에서는 매도에 대한 부분은 쉽게 액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적으로 단가가 빠진 상황이고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00일선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 이런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의 실익은 뭐 크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이 과거의 행태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추세가 이루어진 종목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국면에서는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 같은 경우가 지수 대입해서 어느 정도의 매력도가 있는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뭐 여기에서 지수 하락이 수반될 때 미리 하락이 나온 측면이 있다 보니 시스템 리스크 발생 이외에는 좀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보니 1차적으로 제가 50만 원의 목표가를 드린 이유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이 거쳐가는 단계 안에서 다시 추세를 형성할 때 저항을 받는 1차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대입해서 네.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실제 이 정도의 타이트한 목표가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산업의 사이클이 돌아서는 환경, 시장이 안정되는 환경에서는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즉 매크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하방 경직을 조금 다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에코프로로 넘어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20조 원이 무너지면서 시총 17조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3거래일 만에 역시 반등을 했습니다. 2% 지금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고, 자, 이성 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고할 수 있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우선은 낙폭과대 측면이에요. 시장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연중 최대 이격이 벌어졌고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좀 약했죠. 여기에서는 뭐 개파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선은 복원력이 빠를 수 있는 지수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시가총액 상위 같은 경우는 코스닥 측면에서 반등, 즉 시장이 한 1% 반등이 나올 때 3% 이상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기에 저는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부장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현재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3분기 급감한 성적표에 투자자들이 이제 주가와 기업 가치관에 지금 괴리를 조금 크게 느끼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신뢰도에 조금 금이 가면서 기대감보다는 지금 너무 흘러내리는 주가의 불안감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에서 멀티플의 적정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그걸 보기 위해서 차트를 하나 띄워놨고요. 네. 이게 이제 에코프로 그 월봉과 그리고 분기별 이제 실적 그 데이터인데요. 여기 위에 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그 작년부터 영업이익인 분기별 영업이익과 아래는 매출액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한 7배 정도 올랐음에 불구하고 연간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대략 이제 그게 80만 원 정도까지가 요 상승만큼 기울기만큼 이제 올라갔던 것이고요. 올해 사실 영업이익을 연간으로 1조 정도 기대를 했지만은 2분기가 조금 컨센 미달했고 4분기 때 쇼크가 나오면서 그 기대치보다는 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이제 영업이익이 기대하지 못한 것들이 실제 주가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분기 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거에 따라서 반등의 기울기도 달라질 것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분기별 영업이익 그리고 내후년에 더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 전 주가의 좀 저점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역성장만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가 하락으로 갈 수는 없다. 그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 추세 하락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은 좀 기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UAW 노조 파업 때문에 그 완성차 빅3 기업들이 좀 전체 투자하는 것들을 슬로우 다운한 건 사실이지만은 대체로 좀 2025년 이후 2026년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 지원하는 걸 검토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올해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로 올해 목표치를 처리하는 거지 장기 목표치를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미국의 그 법안들이 지금 강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전기차로 전환하지 못하면은 기업이 망하는 상황이 되겠고 네. 또 이제 연비 기준으로 연간 2030년까지 연간 13%의 오염물질을 계속 감축하지 못하면은 벌금을 한 대당 1,0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데 네. 이게 하이브리드라든가 내연기관처럼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기차로 전환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좀 지금 그 이런 보릿고개라고 해서 소를 잡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투자는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그 당장의 소는 잡아먹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좀 더 긴 쪽에서의 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수준이고 네. 저는 이제 단기 불확실성 분명히 있지만은 이게 아까 제가 코스피 연봉과 코스닥 연봉 차트를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기회가 될 거다. 네.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어떤 종목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지를 염두에 두면은 올라가야 하죠. 네.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에코프로 그룹들은 이차전지 섹터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대의 흐름에 어쨌든 성장이 훼손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가면 또 큰 수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또 모멘텀으로 여겨졌던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약간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공모가가 비싸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대한 그 기대치를 지금 좀 낮춰야 할까요, 이사님? 희망 공모가는 36,200원에서 44,000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통 기업들을 얘기할 때 뭐 밸류에이션을 대입해서 뭐 밴드 하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생략하는 이유는 우선은 시장 상황에 따른 가변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 시기에 됐을 때 어떤 식의 시장 반응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주가가 오늘 종가 63만 5천 원입니다. 뭐 종토방에 올라온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심리적으로 이제 60만 원이 마지노선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뭐 계속해서 흘러내리다 보니까 지금 뭐 바닥일 것이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바닥권을 어디에서 형성할 것인지가 가장 좀 지금 중요한 이슈잖아요. 지금은 매도하는 것보다 홀딩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하셨는데 바닥이 확실할지 부장님의
부장님의 고견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가격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지수의 저점의 구간에 왔고 그리고 종목도 그러니까 실적을 충분히 이제 우려된 걸 반영이 됐고 또 하나가 좀 더 언더슈팅이 나온 이유가 그 키움증권의 그 영풍돼지 사태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그 증거금 100%로 포함된 종목 15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가 포함돼서 네. 최근에 며칠간 계속 키움증권 창구에서 매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반대 매매 여파가 있어서 네.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매물이 쓸데없이 좀 나온 것도 있고 그러면서 공매도도 같이 쏟아지면서 투매를 유발하는 공매도와 또 거기에 따른 반대 매매 나오고 그거에 연관도 투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빠졌다. 그러니까 악재 강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차전 섹터가 좀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저는 힘드시더라도 잘 버티시는 분들은 버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현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은데 다만 이제 에코프로에만 집중할 건 아니고 지금 소재 쪽의 종목들 중에서 좀 포트를 잘 짜시는 타이밍이 지금이 종목 교체를 잘 할 타이밍이라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장비 쪽보다는 이제 소재 쪽으로 장비주는 소재 쪽으로 옮기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재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로 넘어가 볼까요? 현대차가 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자동차도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 부품사들의 3분기 성적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자동차 부품들이 반응이 나온 경우가 왜 나타났냐라고 하면은 완성차 쪽이 실적이 좋으면 보통 우리가 환율을 따져보고 인센티브를 따져보고 여기에서 월별 판매량을 대입을 해서 실제 어느 정도가 판매가 나타났는지를 보면 실적이 추정이 되는데 이번엔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그 부분은 인센티브가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적인 실적은 비용단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현대모비스 실적을 보니 2분기와는 다르게 1분기와는 다르게 완성차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나머지 부품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적의 연결성이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반응으로 주가들이 강했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실적 시즌에 맞춰서 주가가 미리 빠져 있기에 한 단계 레벨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고금리로 인한 판매 부진 우려가 나오면서 증권가는 목표가를 낮추고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사들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좀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전망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부장님? 지금 이번에 실적 보니 그래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영업이익이 이제 3조 8천억 나왔으니까 예상보다 좀 잘 괜찮고 영업이익도 9.3%에서 실적은 좋은데 왜 자꾸 주가 빠지냐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계속 그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적 자체는 보다도 지금 그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경우에 시장 조정 시에 보통 이제 환율이 원달러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방어주 역할을 계속 했었고요. 반등할 때 자꾸 주가가 빠지는 그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어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특히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차 우선주도 좀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환율 그 강세 그 달러 강세에 좀 수혜주가 되고 그리고 배당에 대한 수익률도 있어서 좀 밸류도 싸고 다 좋은데 네. 일단 그 주도주 역할보다도 시간 방어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등 시에는 좀 어쩔 수 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그 완성차 쪽에서 내연기관차 쪽의 그 실적보다도 전기차 쪽의 비중이 올라오는 게 보여야지 아마 멀티플도 올라가고 주가 반등도 본격적일 것 같아서 그 내연기관차만 가지고서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고는 아직까지 의미를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완성차원풍의 실적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오늘 현대모비스 그리고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에코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다 고사인 주셨는데 에코플라스틱에만 이창환 부장님께서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오늘은 1.8% 정도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창환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영업이익 그 6,902억 정도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9.8%, 영업 마진도 4.9% 양호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컨셉보다 3분기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핵심 부품 쪽에서의 이제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돼서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고사인 드렸습니다. 네. 자, 이성호 이사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그 전동화 매출 증가세가 이제 앞으로 아무래도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매출이 증가되고 있던데 3분기 만에 이제 매출 1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작년 매출을 이미 앞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맞는 그런 좀 체질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구조적으로 원가가 높았는데 원가 반영이 마무리되었다고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해외 법인의 실적 턴이에요. 중국 쪽의 BEP를 달성을 했는데 비용 절감 효과로 보여요. 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해외 매출 다각화, 그다음에 매출 레버리지 구간 같은 경우가 다시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위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모비스가 10월 들어서 우하향을 하다가 지금 골이 좀 깊게 떨어졌는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제 위로 지금 방향을 살짝 전환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신규 진입 시점은 언제가 좀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보실지 부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가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이제 전저점 지지라인까지 왔고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가 해외 수주가 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장 쪽 그 XEV 쪽과 핵심 부품 쪽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지가 중요했는데 이번에 3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 동사의 핵심 포인트에 지금 부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이제 완성차 기업들은 빠져도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반등을 시도를 하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져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고점 라인이 25만 원이니까 거기를 보시더라도 좀 길게 보실 때는 32만 정도까지 증권사 목표치 한 상단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에코플라스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 3종목인데 그중에 한 종목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역대급 호실적 기록이 전망이 되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고로 나와 있는 이창하 부장님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면서 이제 사인이 엇갈렸습니다. 자, 이창하 부장님께서는 에코플라스틱이 어쨌든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 네. 보통 다음 날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 네. 스탑 사인 주신 이유는 어디 뭐 있어요? 다음날 갭 떠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좀 이거 오늘 올라간 이유가 좀 이상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왜 그러면 3분기 실적 아직 발표 전인데 3분기 실적이 급성장할 거라는 기사로 올라갔거든요. 그 저는 이게 저 실적 발표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적 발표가 아니라 그 전망치로 올라갔고, 이게 이유가 동사 유상증자를 하는데 네.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인수권 거래가 오늘이 이제 그 상장 폐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주가가 이제 이게 발행가가 한 주당 3,515원인데 네. 장중 저점이 어제 3,400원 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저가 3,600원이었으니까 이게 주가 빠졌으면은 유상증자청이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주가 띄우기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따른 그 상장 폐지가 오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폐지를 오늘이기 때문에 이를 유상증자 청약 성공하기 위한 어떤 뉴스가 나온 게 아닌가 요 의심을 해보고 네. 주가 부양을 위한 어떤 뉴스가 필요할 때 시점이라서 딱 공교롭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매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스탑을 좀 드렸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또 유상증자 뭐 청약 받고 뭐 이래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에서 뭐 보유 의견 드리는데 신규 네. 매수가 하면 안 된다 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강하다가 이제 2시에 상한가로 이제 말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은 조금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성호 이사께서는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어떤 이유 있을까요? 상반기 매출이 1조 원대, 영업이익은 350억대였어요.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3분기 가서도 실적이 확 좋아지진 않아요. 8, 9월 1,000억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5천억 원의 매출은 쉽지 않습니다. 연간의 영업이익이 500억 체력이다 보니 이 부분을 대입해서 시가총액 한 2천억대까지는 시도 가능하다는 점을 대입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고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수급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기업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 이제 자동차 경량화수의 대표 종목이잖아요.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면은 연평균 약 15%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측에서는 내년과 내후년까지 수익성 개선세 지속을 할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성장 동력이라던가 실적 레벨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뭐 동사를 제가 분석한 건 아니라서 뉴스에 나온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7월, 8월 달에 각각 그 1,000억 원 넘는 수준의 그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 9월 연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세가를 기록했다는 게 뉴스 플로우고요. 그래서 이제 4분기 때도 어떤 계절적 요인을 더해서 그 하반기 때도 매출 성장폭이 클 거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올해 이제 실적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 유상증자 청약
날짜가 보니까 11월 10일까지라서 아마 그때까지 주가 관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주가는 더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전 상반기 대비해서도 주가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는데 이 유증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11월 10일 정도까지만 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현대모비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투자리그, 시간외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외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큰 시세를 주지 못했던 신흥과 삼화페인트가 각각 9%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M100세 역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LS전선 아시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오늘 7%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힘 이어받고 있습니다. 또 HD 한국조선해양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감에 STX 중공업도 4%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HCT가 9%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강하고요. 뒤를 이어서 클리노믹스도 9.8%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혈액으로 암을 조기 예측 진단하는 원천기술의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소식 전해주면서 13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 강세 보이면서 2,29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좋은 모습 보였던 AI 의료 관련주인 코어라인 소프트 역시 5% 강세로 출발하면서 25,5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림통상이 8%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호텔신라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을 크게 하회한 실망스러운 실적에 현재 시간외에서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8%까지 낙폭 키우면서 62,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체크해 볼까요? 네, 오키스 전자 반도체 검사 업체인데요. 5% 가까이 하락하면서 3,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교육주 좋았었죠. 메가인디가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시간에서 4% 가까이 밀리면서 2,28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결정하면서 투임이 관련주로 13% 강세를 보였었는데 시간에서는 분위기 반전되면서 3% 넘게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2,5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석훈 PB ISC, 이성우 이사 감성 코퍼레이션, 이창환 부장 SKC 가지고 오셨는데요.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ISC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예, ISC의 첫 번째 라이징 포인트는 AI 시장 개화로 이제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서 업황 사이클로 인해서 이제 점진적인 반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입니다. 네, ISC가 그 안에서 얼마나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라이징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AI 시장 개화로 인해서 이제 실리콘 러버 소켓 수요라고 하는 것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반도체 업황 둔화로 2023년 실적 추정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대략 3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영업이익은 대략 800억 원대로 올라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메모리 러버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발 과정에서 주로 쓰였지만은 이 양산 과정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HBM과 DDR5로 전환이 되면서 올해 1,700억 원대 매출에 플러스 내년에는 1,000억 원대의 매출이 더 올라설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빅4라고 하는 고객사들이 중심으로 양산형 주문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사이클의 점진적인 반등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고객사 제품의 수요 부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고부가 메모리 제품 판매도 늘면서 전반적으로 판매량도 늘고 가격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ISC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짜고 계실까요? 예,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가격보다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뒤 매수를 해서 내년 반등을 조금 노려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와 가까운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좀 사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4,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턴어라운드 구간을 노릴 수 있는 편한 종목이긴 하지만은 대외적 여건이라든지 손절 라인 15%를 유지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자를 하자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호 기사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가지고 오셨는데 이사님께서 그 감성 코퍼레이션을 여러 번 좀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를 달성한 적도 있었던 종목인데 특히 또 캠핑 시즌인 것 같아요. 최근에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보고 계세요? 감성 코퍼레이션의 라이징 포인트는 의류 라인업 확대,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도 이제 스노우피크 하면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을 바로 알아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스토리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현재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은 그 캠핑과 관련된 부분의 제품 판매, 그다음에 의류 판매입니다. 성장이 계속 1분기부터 나왔었고 최근에 주가 조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가 뚜렷하게 가시화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관련해서 의류주 정도의 멀티플을 받은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우선은 의류 라인업 확대 같은 경우가 아우터 부분, 그다음에 여성 의류 부분까지 확대한다는 점이겠고요. 중국 진출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스노피크 일부 매장 같은 경우가 중국에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장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페럴 부분 같은 경우가 진출을 확정 짓는다고 하면은 이 부분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멀티플의 상향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주가의 진입 같은 경우는 이 모멘텀이 현실화됐을 때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제 전체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가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00원대 후반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기는 했죠. 3분기가 이제 비용이 반영되지만은 그 부분을 반영하더라도 좀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3,450원을 우선 제시를 해드립니다. 추세 하단 정도 우선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타이트해요. 왜냐하면 시장을 감안했습니다. 4,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중국 진출 모멘텀이 확장된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5,000원까지 목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또 목표 수정에 대한 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의류의 계절인 성수기인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자라고 포인트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SKC 가지고 오셨는데 또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내용 어떤 게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포인트 어떤 거 제가 있을까요? 다음기보다 이제 그 콩콜 받으신 분하고 통화를 해서 그랬던 거고요. 네. 동사가 이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편을 하는데 그 필름과 기초 소재 쪽에서의 그 사업을 정리를 하고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 친환경 쪽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데요. 특히 동박 쪽과 이제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의 이제 2차전 소재 쪽에서의 캐파를 이제 적극적으로 증설을 하고 제가 좀 놀란 게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최근에 언론 통해서 매출 가이던스를 준 게 2025년도에 7조 9천억을 얘기했고 2027년도에 11조 4천억을 얘기했는데 2025년도에 시장 컨센서스가 4조 9천억 매출인 거 봤을 때는 좀 놀라운 그 가이던스라 봐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더 들을 수 있는 포인트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가 이제 기존의 필름이라든가 기초 소재 사업들을 다 이제 매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매각은 올해 연말까지 다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 이제 그 소개해 주셨던 ISC를 동사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크용 소켓 시장에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ISC를 인수를 통해서 반도체 2027년까지 반도체 소재 쪽의 매출을 그 3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좀 발표를 했고 최근에 그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그 스타트업 기업인 그 치플렛에 대한 지분을 12%를 확보하면서 반도체 소재 쪽의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동박과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동박 그 생산 능력이 캐파가 5만 2천 톤인데요. 2025년까지 이제 25만 톤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또 이제 그 말레이 공장 쪽의 신공장 쪽의 고객세 인증까지 마치게 되면은 내년 초부터 양산이 들어가니까 아마 내년부터 이제 올해까지는 적자가 좀 이어지겠지만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시작돼서 2025년도, 2026년도에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도 어쨌든 동사가 이제 2026년도부터는 이제 본격 양산이 일부 시작될 것 같아서 반도체 소재와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의 완벽한 그 변화가 되게 되면은 네. 밸류에이션도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또 사상 시대 실적인데 밸류에이션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이거는 좀 그 회사가 완전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좀 유익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제가 이거 좀 높게 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단 증권사 최고 목표치가 16만 원이니까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 6만 원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증권가에서 지금 목표치로 내놓은 목표가 16만 원을 함께 제시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린 실리콘 소켓 러버 소켓 ISC를 또 이렇게 인수를 한 회사라고 하니까 오늘 공교롭게 이 두 기업이 한꺼번에 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강석훈 PB의 ISC 그리고 이성우 이사의 감성 코퍼레이션, 이창환 부장의 SKC까지 만나봤는데요. 내용들 잘 참고를 하셔서 주도주를 잘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성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영업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호텔 신라입니다. 3분기 실적을 장 마감 후에 발표했습니다. 컨센을 크게 하회한 실망스러운 실적에 시간에서 매물 쏟아지고 있는데요. 9.7%까지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61,8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4위 확인합니다. 아진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의 호실적 훈풍에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들썩였죠. 자동차 부품주인 아진산업도 8%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기세 이어갑니다. 1%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3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실적 개선 흐름에 시간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AI 의료기기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결정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를 받았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오늘만 11%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시간에서 강한 힘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상승하고 있네요. 1위는 LS전선 아시아가 차지했습니다. 국내외 해적 케이블 사업이 크게 확장되면서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7%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 3위 삼성중공업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목표 2천억 달성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정규장 하락을 딛고 3분기 호실적 발표로 시간에서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계기로 본격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예, 삼성중공업 이제 실적 내용 보자면은 이제 매출액의 경우에는 2조 정도로 예상치와 유사하게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은 예상치 500억 원보다 높은 7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예상치 267억 원을 뛰어넘는 23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주로 LNG 운반선 매출 증가로 이제 발생한 일인데요. 그 전반적으로 이 LNG라고 하는 것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보호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사실 삼성중공업과 같은
이제 조선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이 선박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 수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뭐 3년치, 5년치까지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수주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확실한 경기 사이클이 이쪽 이제 조선소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중공업을 계속 믿고 가셔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컨센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세에 수주가 좀 쌓여 있는 만큼 지켜보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 호텔신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는 반대로 장 마감 후 악화된 3분기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시간에서 현재 9%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의 주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주가 어떻게 될까요? 예, 호텔신라는 이제 영업이익 예상치가 이제 700억 원이었는데 실제 77억 원,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나왔고 순이익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33억 적자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예상치가 419억인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충격이죠.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기대를 많이 받았던 종목인 만큼 사실 저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최근 주된 논리가 이 외국인 인바운드 증가로 인해서 내년 실적 전망도 좋고 올해도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논리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또 딴에는 돈을 좀 안 쓴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도 돈을 좀 안 쓴다라는 내용이 좀 흘러나오고 있고 중국 단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8월 달에 시작됐지만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 면세점 파트에서 계속 안 좋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죠. 원래 흑자였는데 작년 동기는 흑자였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논리가 지금 틀어졌기 때문에 이 논리를 지금 회복할 수 있는 구간 데이터가 좀 나와줄 수 있는지를 좀 계속 체크해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은 종목입니다. 예, 계속 조금 주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컨센의 10분의 1밖에 내지 못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한 호텔신라 진단을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JLK도 짚어보겠습니다. AI 분야 중 처음으로 자사 솔루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JLK도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보건부가 26일 날 디지털 치료기기 그리고 AI 의료기기의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겠다. 이 적용안을 마련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졌죠. 이 영상진단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이 JLK라는 기업도 같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해서 AI 허혈성 이제 뇌졸중 유형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추후로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11개의 뇌졸중 솔루션 풀 패키지를 갖추고 있으면서 굉장적으로 다각적으로 이 뇌졸중을 살펴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 AI 중동 진출 관련 기사도 오늘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돈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이 AI 중동 진출 관련된 뉴스는 물론이 클리노믹스, 딥노이드 테마를 묻어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실적을 탄탄하게 내는 기업이 아니라 아니면은 이제 돈을 급하게 빼는 장세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보되 적극적으로 돈을 담을 환경은 좀 아니라고 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 만큼 연속성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 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월 27일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계 회복 기대감에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상해지수 오늘 0.9% 상승으로 일주일 만에 3,000선을 회복했고요. 선전지수는 2%를 넘겼습니다. 홍콩 증시 현재 1.9% 상승으로 17,360선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제이크 설리펀 미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미중 관계가 다시 안정적인 시기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설리펀 보좌관에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면담할 가능성이 큰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유럽 시황입니다. 유럽 증시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하며 혼조세의 개장입니다. 독일은 0.08% 보합권에서 개장했고요. 프랑스 깍그 지수는 1% 약세로 개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선물지수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현재 0.79%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밤 사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비 13% 증가한 1,431억 원으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이 소식에 시간외에서 5% 넘게 상승 마감하면서 투심을 뒷받침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미국에서는 9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9월 PC 물가 상승 전망치는 전월비 3.5% 대비 소폭 둔화한 3.4%인데요. 국제 유가 상승과 미국의 견조한 소비를 고려했을 때 물가 상승률의 빠른 둔화는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